저희가 이제 유망 테마로 좀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2020년도 그 수없이 많은 테마들 중에 특히 주목할 테마, 어떤 테마가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분 파트너께 어떤 테마를 주목하고 있는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찬홍 파트너께서는 항상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예. 두루두루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예. 어떤 테마를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는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어쨌든 간에 해마다 연초가 돼 미세먼지가 뜨긴 뜨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 또 하긴 뭐 올해 미세먼지들이 워낙 3, 4월 세게 붙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2019년, 2020년도도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예, 좀 맞습니다. 듭니다. 네, 미세먼지 선정해 주셨고요. 자, 박윤지 파트너께서는 좀 공격적인 분이니까 뭘 할까 궁금하네요. 이제 어떡합니까? 찍혔어요. 공격적인 분으로. 네. 끼가 진짜.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공격적이면서 다음에 차분하게 네. 나오겠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도 역시 어게인 5G가 시장을 또 주도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상반기도 5G가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2020년도도 최근에 사실 5G가 좀 쉬었죠. 네, 다시 한번 5G가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철 파트너 어느 쪽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G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5G. 어제 출연하신 분은 그걸 오지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뭐 오지나 5G나. 네. 네. 오지. 자, 아무튼 5G 쪽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이고 또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약간 뭐 물론 테마성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올해 2019년도 미세먼지가 셌기 때문에 네. 2020년도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준비했는지 먼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나는 먼지 먹는 하마. 네. 네, 어떤 기업인지는 뭐 뻔히 뭐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자, 5G 관련해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간다. 5G 쪽에서는 워낙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서 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주셨고요. 네. 아니 5G인데 이 밤의 끝을 잡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 종목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솔리드, 네, HFR, 네, 위닉스. 자, 위닉스는 뭐 예상하셨던 종목일 것 같고 솔리드 가수 예,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HFR이 요즘 힘이 좋긴 한데 역시 힘 좋은 종목 또 궁금해집니다. 뭔가 힘이 좋을 때는 뭐 하여튼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 네. 자, 위닉스부터 먼저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자, 일단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요. 네.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미세먼지 테마를 선정한 이유는요. 원래 연말과 연초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한번 급등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오히려 올해 연초에 미세먼지 농도가 강해지면서 이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의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는데 왜 다시 한번 미세먼지 관련주를 봐야 되냐? 현재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경기가 최악의 지금 영향권에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중 무역 합의가 1단계 진행되면서 지금 다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중국은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석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톤당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 가동률과 석탄 발전소의 그 건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석탄 발전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55%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 중국의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이 증가해서 미세먼지가 더욱더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마스크 쓰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뉴스에는 연일 미세먼지의 농도에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게인
해서 2020년에는 다시 한번 미세먼지 테마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닉스 올 연초에 바짝 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좀 안 빠지고 세워놓고 있는 게 내년 봄에 다가올 또 미세먼지를 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림이 좀 불긴 붑니다. 자 어쨌든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당장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해마다 한 3, 4월 되면 바람이 중국 쪽에서 한국 쪽으로 네. 흔히 말해서 동남풍이 분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5, 6월 달 되면 또 깨끗해져요. 맞습니다. 그때는 또 바람이 한국 쪽, 중국 쪽으로 네. 북서풍이 불다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하늘이 맑아지고 해서 요것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주들은 보통 보면은 뭐 3, 4일 앞두고 바짝 올랐다가 4, 5월 이후엔 또 고개를 좀 숙이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니까 뭔가 내년 봄에 미세먼지를 좀 준비하는 듯한 이런 지금 주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5G 관련해서 HFR 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네. 자, HFR은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소개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이 테마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가이드를 해드리자면 5G가 2019년은요 우리 국내 대한민국을 필두로 정말 개막이 된 네. 한 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의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이번에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5G 산업 자체가 사실은요 더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좀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바로 무역 전쟁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5G를 확산시킬 수 있었던 이 좋은 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될 분위기고 더 잘 될 분위기가 있으면서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가 될 네. 가능성이 좀 보고 있죠. 그렇다면 올해 2019년 말고 2020년에는요 해외 우리 국내 5G가 아니라 해외 시장의 5G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속도감 있게 퍼지지 않을까. 지금 국내보다도 몇 배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초점을 제가 두기 때문에 2020년에도 5G다. 일단 이 테마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제가 그러고 보니까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관련된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반도체도 바짝 올랐지만 5G 관련된 기업들도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조금 속도 붙을 뻔하다가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2020년부터 바람이 좀 불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의견은 잠시 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솔리드. 예. 자, 솔리드부터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 밤의 끝을 잡고 노래를 부르신 예. 솔리드하고 이름이 하여튼 비슷한데 예.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빌딩 중계기를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여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HFR이랑 솔리드 두 개를 이제 내년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솔리드를 피킹을 한 거고 이게 구분을 잘 지셔야 되는데 올해 KMW랑 오이솔루션이 잘 갔거든요. 네. 그거는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주요 거점에 이제 기지국이 설립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폰을 들고 쓰시는 분들은 빌딩 안에만 들어가면은 안 터지거나 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기지국에서 빌딩 안에서 잘 터지게 할 수 있는 중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깔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지국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지만 내년에 5G 안에서도 중계기 관련된 종목들, 중계기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들, 그 대표적으로 HFR이랑 그다음에 솔리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5G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5G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4G 때만 하더라도 뭐 한 2년 사이클로 설비 투자가 끝나버려서 장비주들 수주 받았다가 맞습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수주 끊겨가지고 실적이 엎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이 5G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 한 4, 5년 사이클로 좀 길게 투자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이 통신 장비 업체들 뭐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단 기지국 관련주인 우리가 KMW나 오이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먼저 떠버리다 보니까 올 한 해 주가 좀 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기지국 쪽보다는 일단 중계기 관련주 쪽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요 솔리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HFR도 얘기 나온 김에 네. 이것도 뭐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방금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너무 잘 풀어주셔서 음. 일단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계기 안에도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안 터지냐 이렇게 네. 빠르게 더 전송을 하고 이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안에 네트워크 이 시스템을 빠르게 이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HFR입니다. 그런데 이 HFR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 시장을 중심으로 5G가 굉장히 개화가 돼서 개막이 돼서 이렇게 확장이 됐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미국, 중국, 일본을 보셔야 돼요. 이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수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사들을 찾아야 돼요. 그 회사 중에서 저는 일단 확보 고객사를 미국의 일본과 미국의 고객사를 확보한 회사를 보면 일단 HFR이 선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표현을 아까 했던 거고요. 또 중국 쪽으로는 화웨이에 직접적인 공급을 하는 RFHI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0년 내년에 실적 전망치들 이렇게 5G 종목들을요, 오이솔루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KMW 다 이렇게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은 제일 큰 회사가 바로 RFHIC예요. 네. 근데 제가 HFR을 더 중요시한 건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HFR이 더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가장 커요. 그 나머지 오이솔루션과 뭐 KMW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고, 그런데 4G 때도 이미 HFR은 미국의 뭐 AT&T라든지 네. 또 버라이즌이라든지 또 일본의 도코모 회사라든지 이 회사들의 이미 납품을 4G 때부터 했어요, LTE.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보통은 벤더를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아직은 근데 거기에 대한 확정이 안 나왔어요. 발표가 나는 HFR을 계속 우리는 하겠다. 계속 우리는 4G LTE에서 우리는 5G로 가면서 나는 계속 이 벤더를 나는 HFR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발표가 1월에 나요. 그래서 네. 약간 주가가 좀 약간 좀 더디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거는 이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보통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벤더를 함부로 이렇게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5G 쪽도 이제 이쪽 고객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RFHIC는요. 저는 RFHIC도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RFHIC는 약간 중국 쪽이 좀 더 겨냥이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중국 자체 내에서 워낙에 5G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자기네 나라 그냥 국내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이 장비 회사들이 얼마든지 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해야 된다. RFHIC는 그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 HFR은 아주 어떤 독점적인 어떤 이런 방향에서 좋은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또 하나 있어요. 네. 저는 2020년에 이번 2020년 CES 국제가전박람회에서 분명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2020년에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이 양자 컴퓨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 아주 그냥 걸음마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그래도 뛰어들어서 관심 있게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T거든요. 네. SK텔레콤이거든요. 근데 SK텔레콤하고 HFR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거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가시화된 어떤 매출이 나왔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이 기술도 제가 굉장히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미세먼지는 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안 가고 5G 쪽에 좀 쏠리는데 또 5G 중에서도 정말 두 종목 중에서 안 그래도 이제 고민하다가 솔리드를 준비했다 얘기를 했는데 확 들어보니까 HFR 쪽으로 확 그냥 관심이 아니 보니까 단기 좀 재료될 만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또 시가총액은 지금 솔리드가 2,700억대, HFR도 3,200억대라서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쏠리기는 이쪽이 좀 더 뭐가 더 좋은지 잠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인데 봄이면 안 올 수 없는 미세먼지인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종목 가더라도 내가 더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위닉스 또 안의 강점 우리 투자자분들 까먹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테마주라는 거는 수급이 붙으면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테마주 중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테마주 중에서 실적과 그다음에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닉스는 일단 중소형 중저가형 공기청정기에서 판매 1위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다나와라는 이런 그 전자제품 사이트에서 중국의 샤오미와 함께 1, 2위 매출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박보검이 광고를 하는 빨래 건조기 판매가 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홍보 모델을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래 건조기 판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 관공서 그리고 학교에 이번에도 겨울과 봄철에 공기청정기를 대규모로 일단 이게 공급이 되는데요. 현재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한 50% 정도인데 내년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또 관공서나 학교에 공급을 하다 보면은 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가정까지 다 합치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은 삼성이나 LG의 공기청정기를 많이 납품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중소기업 업체인 위닉스 제품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위닉스의 공기청정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대인 중저가인데 지금 현재 아마존,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도 판매율이 4위까지 올라섰고요. 이 위닉스는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인 알렉사하고 또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 중소형 공기청정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위닉스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적과 테마를 겸비한 위닉스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공기청정기 특히 미세먼지 대장 테마로 인식이 돼 있는 기업이죠. 위닉스 일단 뭐 내년 내후년도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워낙 이제 미세먼지 테마가 볼 때 좀 화려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좀 붙었던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기본 한 12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미세먼지 들어올 때 되면 한 15배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업계 시각인 것 같은데요. 얼추 보면은 14,800억 정도는 돼줘야 되고 미세먼지 들어올 때쯤 되면 잘하면 16,000억대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제법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오늘 시총이 4,400억이에요. 그래서 4,000억대에서 좀 강한 하방 경직을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갖고 있다는 것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듣다 보니까 HFR 쪽으로 확 관심이 막 쏠리는데 이 관심을 그쪽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솔리드 노래를 한번 하시든가. 네. 야, 그래도 좋네요. 뭐 네. HFR은 뭐 뚫으면 신고가인 거고 네. 솔리드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통신사 이제 SKT랑 그다음에 KT 쪽에 이제 뭐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앞서도 이제 뭐 코멘트 해주셨지만 이 장비 업체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리하게 일단은 뭐 모멘텀, 영국 쪽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지국을 다 깔아놓고 국내 쪽만 보더라도 솔리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랑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5G를 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탈고 열심히 좀 밀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지국은 다 설치는 했지만 이 빌딩 안에서 터지지 않다 보니까 이 중계기 쪽 인빌딩 기업들에서 세제 혜택이랑 여러 가지 법안들을 올려놓으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SKT랑 그다음에 KT 쪽에서 이 중계기 쪽 수주를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솔리드의 주가가 좀 못 간 부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이고 수주의 시기만 좀 있는 부분들이지 그 수주가 확실히 좀 나온다라는 이슈만 붙어도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좀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도 주가가 좀 눌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3분기에 겨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일단은 확실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뭐 부담 없이 매수를 해봐도 좋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5G 통신 장비주들 달려갈 때 나도
5G인데 하면서 같이 막 주가 급등했다가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올해 적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해버린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올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700억대에서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뭐 내년 내후년도에 다시 이제 수주가 재개될 거다라는 이번에 이제 정말 수주 들어올 거다라는 네,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는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수주가 들어오는지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정말 또 수주가 들어오는 게 들어오긴 들어오는가라는 게 네,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 주가 흐름은 더 안 빠지는 걸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떡하죠? 들어봐도 HFR보다는 좀 못해 보이는 기분이 드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예. 그냥 종목을 어차피 두 종목 중에 고민하다가 솔리드 준비하셨다고 예. 하는데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일단은 공격적인 투자자 성향이시면 HFR로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게 지연이지 SKT랑 KT가 솔리드에서 다른 업체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차피 매출은 잡히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시는 분은 솔리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아니 지금 적자인데 네. 2,700억짜리 회사하고 지금 한 1, 그래도 한 100억, 네, 3, 40억 내는데 3,200억이면 하나 더요. 이 음. 계절적 성수기가 이 회사 4분기예요. 그래서 4분기가 또 기대가 되는 네. 상황인데 이 3분기 이연돼서 또 오늘 실적까지 끌어올 거거든요. 네. 4분기에. 그러니까 실적도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개런티가 되어 가만히 보면 있습니다. 우리 김영철 파트너께서 그 남자로 자존심은 어머나. 있나 봐요.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주가는 6개월 뒤에 말을 해주겠죠. 알겠습니다. 자, HFR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아마 얘기 아까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요것만큼은 뭐 왜냐면 많이 듣다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 까먹거든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몇 개를 콕콕콕 찍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외 시장 수주입니다. 그 수주가 정말 우리 시장이 몇 배가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그리고 일본. 특히 일본은요. 내년에 도쿄올림픽까지 있어서 5G를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 플러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프론트홀 기술 말고도 여러 장비 쪽에서도 지금 계속 HFR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 단계에 있는데 또 요거랑 관련이 없이 또 다른 아까 이야기 양자 컴퓨팅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2020년 앞둔 CES에서는 분명히 양자 컴퓨팅 한번 크게 한번 부각될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 그래도 선도 기업이 SK텔레콤과 이 HFR이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팅하면 이 두 종목이 분명히 치고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성장 동력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HFR 참 발음하기 힘든 회사명입니다만은 어째 들어보니까 내용이 괜찮고요.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추정치를 두들겨 보니까 뭐 내년 내후년도에 연간 한 350억 정도 순이익 정도가 좀 추정치로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이니까 뭐 별 부담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연초에 약간 이벤트도 붙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참조적으로 CES 2020은 2월 달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간 시차가 1월 7일이에요. 1월 7일. 1월 7일인가요? 예, 1월 7일. MWC가 예. 자, 2월도 MWC. 아니에요. 예. 1월 말에 MWC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스케줄이. 이거 한번 제가 조사를 예, 한번 해볼게요. 워낙 많은 일정들이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는 막 헷갈리세요. 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종목들 얘기 쭉 나눠봤는데요. 우리 세 분 파트너 보내드리기 전에 네.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들은 네. 저 많은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할까? 네. 또 종목 발굴할 때 어떻게 할까? 네.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분 정도씩 드릴게요.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한다라는 뭐 종목 발굴 노하우 같은 거 좀 네. 부탁 좀 드립니다. 일단은 강한 종목을 일단 찾고요. 그다음에 거래량과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항상 체크합니다. 그리고 뉴스는 필수입니다. 계속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공부하는 종목 중에서 저는 오르는 종목 따라잡는 것보다 그 공부하는 종목들을 지켜봤다가 눌림목이 올 때 그때 잡아서 리스크를 조금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수익은 크게 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박윤진 파트너는 제가 오늘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진짜 꼼꼼하게 기업을 많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네. 회원들한테 맨날 혼납니다.
천재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운동입니다. 왜 우리 전문가는 왜 재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지 않는가? 항상 여기 불만과 갈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재료를 분석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네. 저는 주식은 수급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들어보시면 주식이란 정보와 재료를 세력이 차트의 수급으로 풀어넣는다라고 저는 이게 주식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재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재료와 정보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정보와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력이 될 수 없죠. 네. 그러면 수급과 차트입니다. 일단 수급과 차트에서 먼저 걸러서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제 저는 재료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래서 공격적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신 종목이 저렇게 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종목을 발굴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럼요. 방법들이 네.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네네. 또 하나의 방법 네. 차트나 수급을 통해서 요거 봐라 네, 하는 걸러져 종목을 필터링. 제가 가지고 있는 수급기와 검색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거기에 걸린 종목만 저는 해요. 음, 아무리 뭐 재료가 좋아도 저는 거기에 안 걸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봐요. 그러니까 먼저 걸러진 종목들을 보고 그거 안에서 이제 재료가 뭔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재료를 분석하다 보면은 종목이 선적이 되더라고요. 네, 자 역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좀 따라하기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럼요. 듭니다. 네. 김현철 파트너께서는 제가 사실 한국경제TV에 파트너 활동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습니다만 예. 제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어디서 저런 정보를 다 받아올까? 어떻게 종목 발굴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매매하는 종목이랑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종목이랑은 약간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갭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장 끝나고 루틴하게 이제 하는 일은 신고가 종목 검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검색을 하는 게 이제 기술적인 종목을 피킹할 때 힘 있는 종목 할 때는 루틴하게 매일 장 끝나고 하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루에 많은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제 타이틀이라도 좀 읽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월에 33만 원 내고 흔히 말하는 FM 가이드죠. 거기에 네. 이제 그 나온 리포트들을 거의 뭐 제목이라도 최소한 다 피킹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두 가지를 좀 겹쳐서 종목을 좀 찾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에 850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등록돼 있는데요. 이들이 뭐 기업 탐방 보고서들 쭉쭉 올리는 곳들 있죠. 물론 이제 거기 돈 내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맞습니다. 공짜로 보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